친윤계에서도 적극 대통령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윤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 또 명 씨와의 통화 역시도 당선인 신분일 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당선인 신분일 때 나눈 사적인 대화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당선인 입장에서 정치적 의견을 사적으로 피력할 수는 있다. 당선인 신분으로 나눈 대화라서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친윤계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는데요. 강 의원은 당시 자신이 윤 대통령 일정을 관리했는데 공관위 측에 보고를 받거나 약속을 잡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성격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제가 일정 관리를 했거든요. 공천관리위원들한테 보고를 받거나 약속을 잡은 제가 사실이 없어요.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에서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빨리 해명하고 가자. 이건 제가 한번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 대통령한테 직접 이준석 의원하고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그다음에 김종인 그 위원장하고 2번 정도 만난 것 같고 깊이 교유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아마 부인한테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 대통령 당선자의 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요. 당선자 신분에서 한 부분은 이거는 뭐 법에 걸리질 않고. 대비되는 건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이 당 차원에서는요, 여전히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만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 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의 통화는 법 위반 소지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취임식 전날 당선인 신분에서 이뤄진 통화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이 의견에 개인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녹취도 짧아서 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좀 더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에서는요, 좀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은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오늘도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는 어제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공식 일정 없이 언론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태는 이 한 대표가 앞서 강하게 추진했던 이 특별 감찰관 도입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내놓을 다음 카드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요, 이 당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엄호를 할 텐데 대통령실의 모호한 해명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녹취 공개했는데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대통령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말하면 당대표도 그렇고 저희 지도부에서도 그렇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이걸 쳤다가 전혀 엉뚱한 얘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그럼 당도 함께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용산에서 우리 당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방어하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 통화 녹취록 어제 민주당이 공개를 했고요. 지금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명태균 씨의 그 녹취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오후에는 이번 사태의 제보자죠. 강혜경 씨가 또 증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강 씨의 입을 통해서 또 어떤 사실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 결국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한 대표 좀 장고가 길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지금 속내가 좀 복잡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일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10일 이후에 대한 녹취가 추가로 민주당에서 어떻게 또 공개가 되거나 하게 될 경우 우리가 9일까지는 괜찮지만 10일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 당의 목을 죄어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은 이 당과 정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어떠한 의견을 내놨다가 그러한 의견을 뭐 뒤집어야 되거나 다시 변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15일 그리고 25일의 재판 전까지 가지고 있는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좀 보고 민주당이 내놓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친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친윤 그룹은 당내에서는 뭐 법적 문제가 없다, 뭐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에게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졌을 때 과연 친윤 지금 핵심 의원들이 하는 방어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느냐라는 고민에 빠져서 메시지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말씀한 대로 정보가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어떤 녹취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메시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 번째 보면은 여전히 대통령실과 대통령하고는 소통하고 있지 않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이 평상 같으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소상하게 속내를 얘기할 것인데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일단은 주말까지 고민하고 월요일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